그리고 그거를 확인하는 그 축포 SLBM을 세계 7번째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대놓고 네. 대놓고 이제 눈앞에서 까준 거죠. 나 바빠. 나 지금 저거 가야 되는데 생방으로 보고 갈래? 직관 한번 할래? 아야 알아요. 그 앞바다에다가 잠수함도 띄워놓고 보고 있어요. 이러고 그냥 갔는데 어찌 됐거나 네. 너무 노골적으로 네. 왔을 때 그걸 터트리네. 네. 야. 왔을 때 터트린 거죠. 진짜? 네. 대단한 배짱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요. 이제 그동안은 숨겼던 거를 일단은 뭐 대놓고 해, 이제. 대놓고 해도 될 정도로 우리가 입장이 좋아졌다는 거죠. 많은 그 기레기들을 비롯한 국내 언론들이 이걸 이제 폄하하려고 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8번째라 그랬어요. 맞아요. 네, 왜 북한이 먼저고 우리가 뒤다라고 했는데 북한도 똑같이 수중 바지선에서만 쐈지 이렇게 미사일에서 직접 쏘는 걸 확인시켜주지 못했거든요. 북한은 제가 나중에 하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SLBM을 개발했다고는 하나 잠수함이 없어요. 쉽게 그렇지. 말해서 SLBM을 쏘기 위해서는 수직 발사관이 필요하고 수직 발사관을 설치하려면 최소 3,000톤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3,000톤급 잠수함을 남포항에서 건조하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완성이 안 돼. 그래서 아직도 10년째 조선소에 떠 있죠. 하나가? 뗄랑 하나를 가지고? 뗄랑 하나를 갖고 왜? 10년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발사관을 꽂아 넣어야 되잖아. 이게 어떻게 꽂아 넣으려고 그래도 공간이 안 나오는 거야. 아이고. 그래갖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 잠수함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갓처럼 튀어 올라와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중국한테 아이디어를 넣어갖고 이 갓처럼 뛰어 올라오는 데다가 발사관을 만든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갓처럼 뛰어 올라오는 대로 사람이 여기. 들락거려야 되거든. 그렇지. 여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앞쪽에. 예, 앞쪽에 있는데 이제 중국은 여기에다 심을 능력이 안 되니까 저 위에다가. 요 위에다가 박겠다고 이걸 한 거야. 근데 문제는 저기다 직접 발사관을 박으면 사람이 댕겨야 되거든. 못 땡이네. 쏘는 순간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워져 버리는 거지. 안에 있는 사람이.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그걸 못 하고 있어. 저걸 유일하게 만든 국가 중국이에요. 이쪽에서 쏘는 미사일을 심은 국가가. 아니,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응? 사람이 구워진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같이 구워오고. 그러니까 중국만의 비법이 있겠지. 그리고 진짜 그걸로 쏘는지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중국 잠수함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마스트라고 그러죠. 이 마스트에다가 꽂아갖고 쏘는 형식을 해갖고 북한도 이걸로 개발을 하려고 했으나 이 발사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해결을 못하게 됨으로써 아직까지 진술을 못 시키고 있죠. 10년째? 아이고. 그래서 영영 못 시킬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 잠수함인 겁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 댕강댕강 날아간 거 아니야? 야, 이거 왜 못 꽂냐고. 발사관을 왜 못 꽂아? 이러면서. 그렇지. 그래서 박정철이 지난번에 한번 잠깐 쉬었다 온 것도 이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어요. 공부하고. 공부하고 오라고. 공부하고 오라고. 아우지 가서 잠시 머리 식히고 오라고. 아무튼 네. 이번에 7번째 이 잠수함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잠수함이 물에 들어가는지부터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 물에 들어가고 물에서 푹 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왜요? 뭘 보셨게요? 거기에 또 다른 나라에 없던 신기술이 있습니다. 어떤 신기술이 있죠? 이게 콜드 런처라고 해갖고 이제 이걸 쏘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으로 콜드 런처를 쏘아 올리게 되면 그 방향을 잡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아니면 일단 쏘아 올려서 높은 데 올라가고 방향을 고각을 잡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미사일은 딱 쏘아 올렸는데 이 탄두 부분에가 일회용 방향을 틀 수 있는 콜드 런처가 달려 있어. 그래가지고 좌우 상하, 그러니까 보통은 그게 한 방향으로만 꺾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거는 상하 좌우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안 쏘고 이렇게나 어떻게든 방향을 조절해서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콜드 런처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걸 찾아내셨어요, 보고? 특이하니까. 왜 딴 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튀어나와요, 물 밑에서.
그래가지고 시작을 네, 점화해갖고 올라간 다음에 방향을 찾아요. 근데 우리는 시작될 때 물 어디서 어떻게 쏴도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바로 돌진할 수 있게끔 콜드런처 방식을 만들었더라고. 이항원이가 콜드런처 맞냐고 물어보는데 맞지? 그럼 뭐 어떡하라고요? 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도산 안창호함이 직접 이걸 쐈다고 증명한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네. 뭐 미국은 이미 알고 있었고, 뭐 다른 나라들한테 이제 중국도 이미 시험장 앞바다 쪽에 이제 탐사선이랑 먼 거리에서 볼 수 있게끔 잠수함을 보내서 보고 있었으니까 네. 다 알겠지만 일본은 깜짝 놀란 거죠. 아, 일본 놀랬다고? 왜 놀래? 아니, 지네들은 이제 네티즌이나 이런 새끼들 통해서 이런 그 일본의 우익들은 네. 한국은 그거를 만들 기술이 없다. 못한다. 거짓말이다. 대신 싸주는 거다. 그랬는데 우리가 아예 우리 잠수함부터 쏘는 장면을 리얼하게 영상으로 다 공개를 하면서 진짜 쐈네? 진짜 있네? 우리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멘붕이 된 거예요. 뭐 일본은 그러면서 없으니까. 바로 우익들이 야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지. 미국한테 돈 주고 사오자. 이거 하고 아니다. 이제부터는 까불지 말고 한국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기회에 니들이 하도 그 의심도 많고 도발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 내가 니들한테 직접 보여주마. 라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걸 보여줘 버린 거예요. 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서 세계에서 7번째로 잠수함에서 SLBM 발사에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더더욱 웃긴 게 뭐냐면 이제 발사 1시간 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제법 위반이다 어쩌다 생 난리를 쳤습니다. 네. 근데 1시간 있다가 바로 우리가 시험 발사를 했다는 거는 네. 북한이 시험 발사를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먼저 물타기를 하려고 쐈어? 그치. 지들이 쏴본 거야. 우리 이 정도 기술이 있어. 근데 우리가 너무 엄청난 기술들을 5가지를 동시에 보여줘 버린 거야. 그래서 김여정이 이거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애들 싸움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엄마 데리고 오기 입격기. 갑자기 이렇게 엄마 데리고 오기 애들 입격기. 코 흘리게 싸우는데 막 못 봐가진 야구 방망이 들고 오시고 청룡오를 또 꺼내시고 이러시면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맨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 발사를 SLBM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억지력을 뭐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래서 했거든요. 억지력의 끝판왕을 보여준 겁니다. 네. 일단 북한이 800km 날아간 걸 쐈다라는 게 북한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강이에요. 순항 미사일과 800km가 최강입니다. 왜 저 800km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냐면 800km 이상 날아가면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말을 들어요. 근데 왜 800km가 되냐면 그동안 북한은 계속 동해안에서 미사일을 바다로 쐈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쪽 내륙에서 쏘다가 잘못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 잖아. 사람 죽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내륙 안에서 쏘는 걸 못했어요. 했다가 실패했다는 얘기도 있어. 근데 이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내륙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서쪽 지방의 육지에서 동해안으로 이걸 쏴 보내다 보니까 길이가 800km까지 나온 거야. 그리고 이제 실제 주행 거리로 800km가 아니라 고도까지 계산해갖고 800km를 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북한이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최고였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에 SLBM 대놓고 보여줬죠. 우리 잠수함 이 정도야 라고 보여줬고 이 잠수함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가들이 SLBM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저 잠수함이 한국이 만든 디젤 잠수함이래. 저거 하나 뜨면 항공모함 전단도 한 방에 가 보내는 잠수함이라던데 전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에 더 화제를 끌고 있을 정도로 이걸 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추가로 뭘 보여줬냐? 한국형 타우러스를 보여줬어요. 그게 뭐예요? 타우루스? 타우러스 미사일은 독일제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유도폭탄인데 비행기에 달아가지고 쏘게 되면 400km 이상을 날아가서 목표물에 적중하는 독일제 무기예요.
이거를 도입한 지가 우리가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실전에서 못 쏴봤어요. 왜 그러냐면 비행기가 미제고 무기 시스템이 독일제다 보니까 컨트롤이 그게 안 됐네. 안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소프트웨어 요구를 했는데 미국이 안 들어줬어요. 왜 독일 거 샀어? 뭐 이런 꼬라지였겠지. 그래서 한국이 에이 꼴배기시라고 그리고 이거를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에 쏜 거는 이제 한국형 타우르, 그 한국형 컨트롤러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 미사일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첫째로 이제 중량이 무거워요. 그래서 F-16 같은 조금 중형 이상 비행기에만 달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체계가 미국이 승인이 안 되면 이걸 이제 조준해서 사격하고 이런 것들을 일괄 통제를 못 하게 되고 발사 스위치도 별도로 안에 장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그동안 있었는데 아마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뜨게 되면 휴전선에서 원산까지 공격이 가능해요. 400km니까.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한국형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형이라 함은 이 사이즈를 줄이고 모든 컨트롤을 앞으로 F-50부터 KF-21까지 국산 모든 비행기에 달 수 있게끔 중량을 줄이고 무기 시스템을 한국 걸로 개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날아갈 수 있는 거리를 400km에서 650km 이상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되는 거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투명 망토를 붙일 거거든요. 시트지 붙여. 네. 네. 이걸 붙이면 쏘는지도 모르고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왜냐면 여기서 중국 땅을 겨냥을 해도요. 굳이 해안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 그러네. 비행기 떠 있는 상태 쏴요. 근데 날아가도 시트지가 붙어서 못 보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그 육해 안에서 영공 안에서 러시아, 중국, 일본까지도 전부 다 커버리지가 가능한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우리가 개발하면 보통 2달이면 하잖아. 말은 4년 걸린다 그랬는데 한달. 네. 한두 달이면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짤도 있더라고요. 그 미국이 한국한테 야, 우리가 이거 규제 풀어주면 너희 얼마 만에 개발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5 이래요. 뭐 5년 걸린다고? 4, 3, 2. 못 쏘는 거야. 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제 독일 타우루스가 국내에서 같이 연구해서 개발하자고 했는데 사실상 거의 완성이 돼 있어가지고. 아니 잠깐만 나 의심스럽네. 네. 웬만한 거 지금 다 돼 있고 하나씩 꺼내놓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야.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시범을 보여준 거고, 자, 요거 소형으로 나오면 우리 이거 앞으로 KF-50에도 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제공호에다도 이거 달고 뜨면 말 그대로 바로 폭격이 가능하게끔 한다는 거야.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지금 엊그제 북한이 뭘 쐈죠? 순항미사일. 순항미사일.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업그레이드 버전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순항미사일은 마하대 이상의 속도가 나지 않아요. 비행기 속도로 슬렁슬렁 날아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면 요격당해요. 그러니까 배에서나 뭐 어디 뭐 위성에서나 비행기나 보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요격을 당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속도도 느리고 고도도 그렇죠. 낮고. 고도도 낮고 그리고 일단 이제 상대방한테 감지되면은 도달거리까지 못 갈 가능성이 큰 게 유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킬체인이 완벽하게 되면 북한이 그걸 우리를 상정해서 쏜다고 하더라도 우리 건강까지 넘어오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번에 초음속 음속을 뛰어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유도 미사일을 보여준 거예요. 이런 거는 미국, 소련밖에 없어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개발을 못해. 네. 실전화를 못 시키는 거라고. 근데 그 초음속의 미사일을 이번에 보는 김에 시원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소스로 우리 유도 기술까지 보여줬어. 그 화면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배가 떠 있고요.
배 위에다 그물을 쳐놨어요. 그 그물을 통과해서 날아가는 친절한 영상을 추가로 공개를 해줬습니다. 야. 그 얘기는 뭐냐? 방향 마음대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 야, 그 기분이었을 것 같아. 막 쫙 있는 데서 이번에 어디까지 보여줄까? 얘까지만. 딱 이런 기분이었을 그래서 것 같아. 이 초음속 미사일을 보여주는데 얘가 그 조그마한 바지선 위에 떠 있는 한 4m, 6m 정도 길이 되는 그물을 정확하게 뚫고 음속으로 뚫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유도 기술이 이만큼 돼.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했다는 거지. 여기에 시트지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야. 네. 이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사실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왜? 육안으로 보고 쏴 맞춰놓는 수 말고는 못 맞춰. 검지를 못하게 되잖아. 거기에 그것만 보여주면 서운할까봐. 또 뭐가 서운해? 늘 그 존재감으로만 얘기해왔던 현무포의 실체를 또 현무. 공개해줬죠. 그렇지. 네. 지상 100km 이상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늘의 별이 되어 땅으로 떨어져 주신다는. 한 번 꽂히면 지하 160m까지 파고 들어가서 터지신다는. 확산탄을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핵무기 4분의 1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계신 그 현무. 800km 거리에 2톤 탄두를 장착한 현무 실체를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현무라는 말 참 좋은 말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 진짜 있구나. 근데 100km 이상을 올라가갖고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는데 정확하게 동그라미 쳐놓은 목표물에 정확하게 가서 들이박는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을 시켜줬죠. 여기에 마지막 5번째까지 하나 더 보여줬어요. 네. 고체 로켓, 그러니까 앞으로 ICBM의 엔진이 될 고체 로켓 연소 시험 장면까지 풀이하게 영상으로 친절하게 찍어서 한꺼번에 다 보여줬습니다. 나 이 정도 봤으면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 여정이가 아니 우리는 이거 2발 쐈는데 이걸 이렇게 까버리시면 다른 나라들이 볼 때 지금 남북한의 군사력 차이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삼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북한이 삼촌 알고 보니까 무서운 사람이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정보력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은 딱 미리 쏘는 게 아니고 쏠래다가 야 이게 우리 우스워질 수 있다. 야 쏘지 마. 차라리 쏘지 마. 이 상황 됐을 텐데 정보가 부족했네. 근데 언론은 김여정의 그 말 중에 뭐 그 허한 표현만 해가지고 굉장히 뭐 남북 관계가 파탄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제발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 SLBM 기사를 쓰면서 우리 기레기 뭐라고 쓴 줄 알아요? 우리 기레기? 우리나라의 기레기들이 거리가 500km밖에 안 돼서 적성국에 위협이 되겠어요. 네. 야, 원래 잠수함에서 쏘는 게 가까이 가서 쏘라고 잠수함에서 쏘는 거야. 아니 기껏 SLBM을 해놓고 뭐 동해 앞바다에서 쏘리? 어디 뭐 제주도 앞바다에서 쏘길 바라는 거야? 걔네 항구 바로 코앞에 가가지고 쏠 거야. 어차피 왔는지도 몰라. 왔는지도 몰라 우리 잠수함 붙이면 가면. 모른다고. 쐈는지도 몰라. 왔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거를 말하자면 기사라고 써내고 있어요. 절반이다. 자, 그런데 이 서울신문은 어떻게 썼냐면 문 대통령까지 김 부부장이 김여정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대방을 헐뜯고 걸고 드는데 가세한다면 부득이 맞대응 성격의 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남 관계, 남북 관계는 여지없이 완전 파괴로 치닫게 될 것.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는 그러니까 그 전에 문장이 북남 관계는 여지없이 완전 파괴로 치닫게 될 것.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 아니 뭐 그 뒷부분에 그 나름대로 반성에 삼촌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오해하시는 거 아니죠? 있었는데 고대로 잘랐고. 네, 우리는 파괴로 치닫진 않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까지. 이게 뭐 인민일보라든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나간 게 아니고 혼자 얘기한 거야. 혼자 공식적인 입장도 아닌 거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담화를 냈긴 했어요. 하기는.
예. 그러니까 이 중앙통신을 통해 갖고 이게 인민들한테까지 다 나갔냐라는 부분이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온갖 그 욕바지를 자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는 뭐 국민 여동생이니 북한 미녀니 그러다 요즘 뭐 신신의 젊은 꼴이니 뭐 이런 얘기가 막 돌아가면서 미운 무슨 말이야? 그 얘기를 좀. 아니, 신신혜 씨 닮았다고. 옛날에 이렇게 눈 이상하게 뜨고 무슨 세상은 왕릉일가 나왔을 때 네. 그때 신신혜 씨 닮았다고 지금 많이 까이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 왜 그런 걸로 까? 사람들 참 그러니까 이상해. 생긴 걸로 왜 그래요? 아니 왜 제가 외모로 까? 제가 옛날에 이렇게 단정하게 서서 이렇게 앞을 쳐다볼 땐 멀쩡해서 요즘 다 이래갖고 눈을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왕릉일가 신신혜 씨 닮았다는 소리 듣는 거지. 아무튼 어찌 됐거나 네. 그러거나 말거나 앞으로 남북 관계 관련해서는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만큼을 갖췄다. 당당하게 우리 안보력과 국방력과 야. 외교력으로 니들을 당당하게 상대해 주마라고 하는 공개적인 선언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건데. 그렇죠. 네? 그 의미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북한은 달리는 열차에서 발사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기사는 우리가 그 SLBM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좀 움직이면서 어떻게 좀 하려고 그런지 탄도 미사일을 달린 열차에서 발사를 했다. 그리고 TLBM이네, TL. 트레인. 트레인 런치. 좀 짠해지려고 해요. 이제는 좀 짠해지려고 하는데 여기도 박정천이 왔고 김정은은 안 왔다. 이렇게 기사를 그러니까 쓰고 지금 있습니다. 김정은은 대외적으로 이게 공식적인 게 아니라 박정찬한테 모든 군사적 권한을 몰아준 거고요. 저 열차 미사일은 이미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저거 있어요. 트레이너 미사일들. 이게 뭐 의미가 있나? 컨테이너 미사일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같은 데다 미사일 발사체하고 저기를 넣어갖고 화물 포장이랑 똑같이 해가지고 적선국이나 화물차처럼? 배에다가 보냈다가 기습을 한다. 이번 뭐 미 대선 때 그걸로 한다고 했는데 그 비슷한 거야. 기차 안에다가 달아 넣었다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기차 안에서 쏘면 공사노차가 엄청 또 많이 나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첩보 자산 그러니까 위성이나 GPS 같은 이 유도 무기를 유도할 수 있는 이 정보 자산을 안 갖고 있는 입장에서 북한의 무기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군사 기밀인데 어? 요 5종 이외에 음. 우리 우방국들에게만 별도로 설명한 우리나라의 신무기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위성 추적 안테나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위성 통신 안테나 기술이 세계 최고인 건 얘기했는데, 자, 이 위성 추적을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우리 게 아니더라도 적국 위성까지도 추적할 수 있는 안테나 기술을 확보를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건 뭔 의미냐면 적국의 위성이 발신하는 신호나 또는 그와 연관된 위성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역으로 말하면 요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는 거를. 네.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예를 들어 뭐 감지를 해갖고 들어오는 미사일들을 요격을 할 수가 있어요. 뭘로? 레이저 자체로. 네. 그만한 기술까지 추가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똑같이 정보전 펼치다 보면 중국 위성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겠죠. 그 위성이라고 하는 건 늘 감지가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걸로 알았는데 우리가 위성을 추적하는 안테나를 개발했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위성 갖고 넘어다 보다가 뭐 훔쳐보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수틀린 짓 하잖아? 그럼 니네 위성 우리 궤도 안에 걸리면 다 작살낼 거야? 라고 하는 기술까지도 암암리에 공개를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지금 국방 수준이라는 거. 아니, 이거 방송에서 써먹어야 된다. 네. 언제 이렇게 개발을 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그 대공 미사일 만들어야 되니까 한 20km 상공 지나다니는 탄도 미사일이나 비행기 같은 거 요격할 수 있을지 한번 연구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지. 그래서 200km가 가능한 추적 기술을 만들어 버린 거야. 뭐 어차피 개발할 건데 20km 하는 참에 200km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 됐거나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이러한 그 항공 전략 자산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공군과 우리 군 내부에 어떤 그 소름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70년대 초반에 이제 미국의 원조 받기 시작하면서 팬텀기를 비롯해서 미국 기체를 들여왔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시아 최강 공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일에 이제 전쟁이 붙거나 북의 어떤 그 국지전적인 상황이 있으면 자 이제 우리 팬텀 편대 끌고 가가지고 구형 미국이 쓸어버리고 평양도 조져버릴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훈련 열심히 했어요. 문제는 이러한 훈련을 폭격 훈련이라든지 전투 훈련을 정상적으로 한 번도 못 해보고 그게 퇴역할 시간까지 왔다는 겁니다. 왜? 자산을 안 줘요. 정보 자산 안 줘. 위치에 관련된 것부터 이러한 전투 편대를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와 관측 정보들을 미국이 제공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우리랑 훈련할 때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어떻게든 자립해서 정찰 정보 자산과 위치 정보 자산을 얻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올해 비로소 우리가 군사위성 가지게 됐고요. 10월 달에. 그리고 한국형 GPS 군용 먼저 개통이 뭐 올해 연말에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 그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괜히 이게 오바질 해갖고 없는 거 북한처럼 막 없는 거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대나무로 탄도 만들어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막 새벽에 10병씩 하고 밤에 10병씩 하고 이거 안 해요 우리는. 동영상으로 다 보여주잖아. 아나 우리 이모 금방 나온 건데 좀 오래됐으니까 이해해. 신무기 못 보여주고 지금 이 수준이라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SLBM 쏴가지고 성공했는데 중국이 평화 안전 발전에 힘쓰길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잘 좀 봐줘 있어라고 얘기를 했어. 정말 웃기는 게 뭔지 알아? 대만이 제일 좋아해. 대만 니들 왜 좋아해 이 친일파? 대만이 새끼들이 참나 어이가 없네. 이 SLBM을 보유하는 게 평생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이나 뭐 이런 쪽에다가 가능한 국가에다가 이제 자꾸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SLBM 장착 조건을 1조 원을 달라 그래. 잠수함 한 대. 우리나라는 얼마? 3천억. 오호. 그래서 우리가 계약은 7대 했는데 아마 9대 정도까지 우리 잠수함을 대우조선해양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가성비짱이네. 그 얘기는 제가 한 봄쯤에 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벌써 SLBM 옵션을 얹힌 거야. 어머, 이번에 그거 달아주겠지? 나 이제 차 뽑았으니까 당연히 옵션으로 장착된 건 달아주겠지? 저기요?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지. 옵션 돈을 내셔야지. 또 우리가 야박하게 아니지. 많이는 안 받고 옵션 값으로. 원래 옵션이 더 비싸요. 옵션이 더 비싼데? 뭔 풀옵션. 얘기야. 괜찮아. 에이. 어차피 요걸 싸게 주면 중국이 더 환장을 하니까 싸게 한번 아니. 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중요한 건 거기에 들어가는 미사일 탄두 이런 것들을 대만이 제공을 못 받는다 그러면 우리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네. SLBM 달아줘. 그러니까 발사구는 달아줘.
하지만 그게 탄은 더 비싼 거 탄은 아니야? 비싸게 받아야지. 그게 뭐야? 연탄 구멍은 뚫어줘. 내가 집을 써야 근데 되니까. 연탄을 비싸게 그럼 팔고 연탄은 네 맘대로 안 되지. 연탄은 제값 주고 사야지. 연탄은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해야죠. 네. 네, 어쨌든 그 자오진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관련 국가는 공동으로 지역의 평화, 안정, 발전을 유지하는 데 힘쓰기 바란다. 중국과 한국은 서로 중요한 이웃이다. 이렇게 하나마나한 얘기를 네. 했습니다. 매우 감사한 얘기를 하셨고요. 네. 네. 어차피 이제 북한은 스스로도 우리는 그렇게 미국 위협할 정도는 아니에요. 가로 열고 일본은 충분히 되고요. 그렇지.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이제 비핵화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는데 일본 입장에서 핵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핵이 실렸냐 안 실렸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미사일 중장거리 미사일들을 북한이 갖고 있던 게 빈 미사일만 쏴도 그렇죠. 그 자체가 워낙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핵이 실렸냐가 지금 연관된 얘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본한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핵은 내줄 수도 있어. 근데 우리 미사일을 가지면 핵 아니라 재래식 탄두에 화약만 집어넣어도 니들은 다 한 주먹거리야. 왜? 니네 그 평화헌법 때문에 미사일 같은 거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에 니들이 그걸 만들겠다고 개헌하고 우리 다카이치 사나에 여사께서 굳이 공격 무기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개발하신다면 우리 그냥 그것만 똑 찍어서 그냥 공격해 줄게. 그렇죠. 그래서 만일 니들이 보복을 하러 나오면 독도 앞바다 해상에서 우리나라 구축함들하고 잠수함들이 니네 보복 선단들을 다 작살내 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남북한 합의안에서의 일본에 대한 공동의 응징을 하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좀 뉴스를 해석하면 안 되겠니, 니들은? 아니 저는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은 이게 지상파에서 외신을 고르는 선택 기준이 우리나라 언론들이 얼마나 많이 보도를 했느냐예요, 자꾸.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뺏겨냈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거 위주로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언론들은 지금 마치 막 난리 난 것처럼 해석을 하잖아요. 뭐 한반도가 뭐 평화가 위협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그러면 있거든요. 질문을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고요. 일본을 향한 거다. 왜 그러니까 그러냐. 맨날 알바하다 잘리지. 그럴 때 양심의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한 번만 해주면 계속해서 다른 프로에도 막 나가 이제 그렇게 되면. 아니 그래서 제가 진행자한테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지. 네, 그거 아닙니다. 일본을 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면서 제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잘릴까? 근데 지금 거의 언론이나 반은 잘린 거야. 내가. 언론이나 야당이나 북한 미사일 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쏠 때는 막 난리치잖아요. 난리 쳤지만 그렇게 뭐라고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자, 미 국무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는 규탄하는데 그래도 외교적 접근은 계속 노력할 거야. 아니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 말도 덧붙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유엔 제재 결의안 위반 아니고 그다음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외교적 입장에 변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서 봐야 돼. 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성격가 TV에서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얘기를 똑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이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에 위협 안 대해서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사건이 미국인이나 미국 영토 또는 우리 동맹국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만약에 지금 국진당 사람들이 요거를 벗으면 야 미국 이제 종북이야?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 새끼들 미사일 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해? 한 마디도 못해? 왜 북한이 아무 말도 못하는데 미국? 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죠? 국진당 의원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왜 미국 이렇게 했거든. 에이, 하는 김에 다 까버려. 그럼 다음에 방송할 게 없다. 아니야 그래도 일단 일단 깐 김에 어느 아주 군수 국뽕에 훅 젖어 봅시다. 네. 지금 한국하고 미국은 어떤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냐면 미국이 전 세계에 한 번도 판 적이 없는 무기가 있어요. 구경도 잘 안 시켜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궤도 레이저 유도 이제 비행기입니다.
이름도 어려워. 이게 적격한 뭐라고요? 비행기 명칭이 없어. 겉으로 보기엔 그냥 수송기처럼 생겼어. 겉으로 보기에는 수송기처럼 생겼어. 근데 얘가 거의 성층권 이상으로 올라가. 거의 그래? 지구 그 성층권이 대기권이 간당간당한 위치까지 올라가서 비행을 해요. 근데 여기서 얘가 뭘 하냐면 레이저로 갖고 지상의 모든 타겟과 궤도에 있는 인공위성까지 공격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 장착을 하고 떠 있습니다. 우와. 사실 이거 한 대가 끝판왕이에요. 이거 떠 있으면 스타워즈가 그대로 실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레이건의 스타워즈가 결국은 위성에서 뭘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위성 공격이 되네 안 되네 실패했네 어땠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래서 그게 안 돼 갖고 대체로 개발한 게 이 고고도 수송기에 레이저를 다는 거예요. 거의 UFO 수준이야. 그렇죠. 그래갖고 적국에서 ICBM이나 또는 뭐 군사적 도발을 할 때 이게 올라와서 가속도 붙어버리면 못 맞히니까 그 전에 맞히겠다고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따지게 되면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 같이 좁은 지역에서는 충분히 대한민국 한반도 영토가 커버리지가 돼.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땅이 큰 데에서는 너무 크지. 소용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만들어 놓고 쓸모없는 짓 했다. 어? 이거 뭐 수백 대를 띄워야 되는데 하나 만드는데 뭐 최소 1조에서 5조 원 든다는데 이건 뭐 되겠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한국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아, 그럼 우리 줘. 우리 겁나 유용할 것 같은데? 그거 한 대만 있으면 그 골치 아프게 막 여러 가지 무기들 막 미사일 몇십 대씩 대공 미사일 막 이렇게 배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논의까지 진행 중에 있어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무기 자체가 있는지도 몰라요. 송 작가 외계인만 압니다. 근데 그 정도 기술을 받아가지고 그 정도 무기 체제를 운영할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이 컸다라고 미국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뭐 탈레반 같은 애들한테는 이런 무기 줘봤자 쓸 수가 그렇지. 없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걸 다루려고 하면 그에 연관되어 있는 다른 과학 기술이나 응용 기업 기술이 다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우린 다 있다니까 이게 지금. 이런 나라가 없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도 야 이제 장갑차도 한국산 사다 써야 되고 자주포도 한국산 사다 써야 되고 포탄도 풍산급 수입해서 써야 되고 이렇게 되는 신세가 되는데 어쩌다가 지금 한국 기술이 저기까지 왔지? 야, 우리 그러게. 모르는 사이에 한국은 어떻게 저기까지 왔지?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몰랐는데 언제 그걸 다 했지? 좀 진짜 신기하다. 들으면 우리는 뭐 들을수록. 5, 4, 3, 2, 1이 이것도 아는 사람이 있네. 댓글창을 보니까. 네. 이미 한국에서 시험했고 뭐 6조짜리 샀다고 하는 아니 이 사람들이 나랑 같은 외계인을 키우나 집에서?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지? 네. 야 이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우리가 괜히 구독자가 많은 게 아니네. 한 2,000명 정도는 기관서 나온 사람들인가 봐. 어? 네. 아 이게 정체가 뭐지 이분들 진짜? 그러게. 응. 이분들은 진짜 어떻게 알았지? 잘 좀 봐주세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 고발하지 마시고요. 사찰하지 마시고 제발 통장 좀 정지시키지 좀 압류 좀 걸지 말아주시기 기관에 계시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